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여름철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비롯해 북한산 암벽 등반 중 5톤짜리 바위에 맞아 등반객이 사망하고 아파트 정문에 있던 가로수가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행인을 덮치는 날벼락 같은 사고 현장, 그리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 아이의 손이 끼이는 아찔한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들의 안전이 흔들린 불안전지대로 긴급 출동합니다. 오늘 소개할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매주 화재 소식은 참 빠지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액자 공장, 문구류 창고, 포장마차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소중한 삶의 기반인 노상 포장마차 전체가 몽땅 다 타버리는 바람에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화재 사고의 큰 발화 요인이 되고 있는 담뱃불,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요, 주요 발화원 1위가 전기적인 요인으로 한 25%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담뱃불로 한 15% 정도 되는데요. 담배꽁초가 화재의 커다란 원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담뱃불 화재가 전기 화재에 이어서 원인 2위인 걸 볼 때 이 담뱃불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기적 원인은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노후화돼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담배꽁초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또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선 먼저 영상을 보시고요, 같이 말씀을 나눌까요? 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져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화재 현장. 영상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화재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저녁 7시 17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액자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외부에 쌓아둔 목재에서 불이 크게 번졌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온 힘을 쓰고 있지만 한 번 번진 불은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과 액자 제작용 목재, 기타 집기들이 다 탔습니다. 결국 해가 지고 나서야 불길을 완전히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에서 난 불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0시 43분,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문구류 창고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골목 안으로 진입해 소방수를 세차게 뿌리고 있는데요.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자칫 옆 건물로 불이 번질 위급한 상황. 시야 확보가 힘든 어둠 속에서도 사투를 벌인 119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총력 대응으로 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창고 내부와 문구류를 태우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9시 11분, 이번에는 서울 종로 6가의 노상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포장마차를 향해 세차게 물줄기를 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잔불까지 확인에 또 확인을 하며 불씨를 죽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포장마차 영업이 끝난 시간에 발생한 화재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인접 포장마차로 옮겨붙어 천막과 집기, 식재료까지 모두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던진 담뱃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피우고 난 뒤 무심코 던져버리는 담배꽁초 하나가 남의 소중한 생활터전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한순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화재 현장들을 다시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지나간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장, 창고 등 이 일터와 생계를 이어갈 포장마차가 다 타버린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니까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는 담배꽁초가 이렇게 큰 화재를 일으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요. 올해 7월 22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는요.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화재 방지 성능이라는 건요. 담뱃불을 그냥 두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화재가 꺼지게끔 이런 성능을 갖춰라 이런 그래요? 건데요. 네.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담배라 하더라도요. 담뱃불을 항상 확실하게 끄는 습관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담뱃불통들을 이렇게 쉽게 털어서 끄기보다는요. 비벼서 확실하게 끄시거나요. 또 더더욱이 확실한 방법은 담배꽁초를 물에 담궈서 확실히 적셔서 끄시는 건데요. 끈 이후에도 반드시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담뱃불의 온도는 담배를 빨아들일 때 이때는 최고 한 850도에서 900도씨 이 정도까지 오르고요. 네. 또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도요. 중심부의 온도는 한 800도씨, 그다음 표면 온도는 300도씨나 되는 고온의 네. 고열을 가지고 있어서요. 종이라든지 옷가지, 휴지 이런 것들이 닿으면 언제든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렇게 담뱃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건 처음인데요. 네. 뭐니 해도 이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국민건강진흥법에서도요. 다중출입 장소라든지 공공장소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흡연 장소를 지정해서 흡연토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금연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흡연 장소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요. 네. 흡연자들이 오히려 후미진 곳, 가려진 곳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게 되거든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흡연 후에 또 담배꽁초의 처리도 제대로 하질 않아서 네. 불이 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거든요. 금연 정책도 물론 좋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위한 흡연 장소의 확보는 단순히 비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한순간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특히 많이 발생하는 전기 화재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순서인데요. 에어컨 실외기, 전기 배전판 누전 화재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긴박한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저녁 7시 29분 서울 송파구 동남로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세차게 쏘아대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 난데없는 화재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씨가 에어컨 실외기와 전기 배선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3시 19분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배전판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곳인데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0분 만에 진화해 더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밤 12시 59분 오피스텔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문 밖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은 불똥까지 뚝뚝 떨어뜨리며 타고 있는데요. 신속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수를 길게 연결해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5분 만에 꺼졌지만 에어컨과 컴퓨터, 기타 집기들이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밖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전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잠자고 있을 한밤중에 일어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이제 냉방기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야 하는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에어컨 실외기는 물론 선풍기나 냉장고 전기 화재 등에 대비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새벽 1시 33분 강남구 강남대로 건물 5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어둠을 뚫고 불이 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불 역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없이 사무실 집기들을 태우는 것에 그쳤습니다. 밤 12시 48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지하 2층 마트에 있는 대형 식품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같은 건물 멀티상영관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보던 관객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마트의 대형 식품 냉장고가 전기적 요인으로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화재 원인 중 1위가 바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건데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안 쓸 수도 없는 전기잖아요. 네. 이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전기적 요인에 관련된 화재의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불법 시설을 금지해야 되고요. 또 임의로 이런 전선이라든지 전기 공사를 할 때는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들, 그리고 확실하게 시공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허용된 전류치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열기를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동시에 연결하거나 콘센트에서 콘센트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은요, 매우 위험하니까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기, 누전 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또 노후된 전기 부품이나 시설은 미리미리 교체하는 것이 전기 화재 예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화재 사고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칫 방심해 소중한 보금자리와 일터를 잇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기치 못한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암벽을 오르던 중 바위가 추락해 등반객이 바위에 깔려 사망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는가 하면 가로수가 비바람에 쓰러져 지나가던 행인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날벼락 같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형마트 무빙워크에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끼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고요. 분초를 다투는 구조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오전 9시 51분 북한산 인수봉 암벽 등반 코스에서 5톤짜리 거대한 바위가 등산객을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날벼락 같은 암벽 바위 낙석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치료 중입니다. 경기도의 한 산악회 소속 30명 중 선발대 10여 명이 먼저 암벽을 오르기 시작해 지상 10m 지점에 있는 5톤 규모의 바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바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순간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암벽 등반 회원 대부분은 떨어지는 바위를 보고 피했지만 4명은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고 바위를 밟고 있던 선발대 10여 명은 로프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 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데요. 119 구조대 관계자는 바위가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풍화작용으로 금이 가 있던 중 이번 등반객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 55분 도봉구 방학로에서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로수가 비바람을 못 이기고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행인과 주차된 차량들을 덮친 것인데요. 이 사고로 50대 행인이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혀 안타깝게 숨졌고 인도와 도로에 주차됐던 차량 석 대도 나무에 깔려 크게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로수의 뿌리가 깊지 않은데 거센 비바람이 덮쳐 나무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서울 도봉구의 대형마트에서 4살 난 어린이의 손가락이 무빙워크에 끼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보안 직원이 곧바로 무빙워크를 정지시켜 아이는 오른손 손가락이 조금 긁히는 부상에 그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할머니와 함께 마트를 찾은 4살 난 여자아이가 계속 돌아가는 무빙워크를 보고 호기심에 손을 갖다 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움직이는 탈 것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재미있게만 보이는 만큼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의 손을 꼭 잡고 한순간도 어린이의 행동에서 눈을 떼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후 1시 21분 서울 서초구의 8층짜리 모텔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대피 과정에서 40대 인부 한 명이 화재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미처 대피를 못한 채 불 속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40대 인부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1층에서 시작돼 천장을 타고 급히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많은 인부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 영상을 보니까 날벼락 같은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이 등산할 때는 항상 보호장비 착용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무빙워크 안전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 손가락이 무빙워크에 끼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 무빙워크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안전사고, 이 안전사고란 말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되짚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안전사고라는 용어는 안전이라는 단어하고 사고라는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어떤 서로 상반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또 안전교육 미비라든지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네. 뭐 오토바이 탈 때는 헬멧을 써라, 공사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해라, 또 암벽 등반할 때는 안전고리를 걸고 또 바위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 눈에는 굉장히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잖아요. 네. 또 이게 사소하게 보여서 굉장히 소소한 어떤 수칙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항상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안전 규칙이자 안전 약속이고 또 안전 대비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사고에 관한 한 믿을 것은 본인의 경계심, 주의, 조심 그리고 또 조심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작은 안전 수칙들만 잘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안전사고라는 말 참 와닿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아주 강조해드린 바 있는데요. 무빙워크 안전사고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 손가락이 무빙워크에 끼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무빙워크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핸드레일을 잘 잡고요. 그 다음에 구석 쪽에 이렇게 발이 닿지 않게끔 해서 안전선 안쪽으로 항상 위치하셔서 또 그리고 끼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런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같이 이용하게 되는 것들이 쇼핑 카트인데요. 네.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10건 중에 3건이 쇼핑 카트로 인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하면은요, 쇼핑카트에 항상 안전주의 그림이라든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돼 있고요. 네. 또 유아라든지 어린이들을 태울 수 있는 경우에는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이 안전환경팀 직원들과 작업자들이 무빙워크 발판에 미끄럼 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안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강화된 안전만큼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 또 이용객들 역시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 써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사고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고, 누구라도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철저한 예방만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대비 책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올 2월에는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 사고로 많은 인부들이 매몰이 됐고, 지난달에는 단양 시멘트 공장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이 석회석 운반용으로 파놓은 40m 깊이의 대형 구멍에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 당시 함께 매몰됐던 트럭 기사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사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달 5월 31일에는 인천 조달청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대형 철골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공사장 사고가 발생해
이 직접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교수님, 이처럼 건설 현장,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네, 일단 뭐 공사장 사고라든지 붕괴 사고는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부실 시공을 그 원인으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올 초 2월 달에 발생했던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 사고는요. 노래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공사장 붕괴 사고가 노래방에서 시작됐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요, 사당 종합체육관 공사비 수억 원을 횡령을 하고요, 또 노래방 등에서 안전 시공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현장 감리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공사 관계자들이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요, 안전을 도외시한 것인데요. 사당 종합체육관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 그다음에 안전지지대 추가 설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요.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처럼 안전 불감증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8일 만에 단양 채석장 추락사고로 실종된 운전자 김모 씨, 수직갱도 지하 30m 지점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네,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공사장 사고인데요. 지난 5월 24일에 50톤 대형 덤프트럭이 40m 대형 구멍 아래로 추락하는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추락 당시에 운전석 부분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덤프트럭 기사가 또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인데요. 네. 사고 당시에 덤프트럭 기사가 구멍 속으로 추락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서요. 다른 덤프트럭 10여 대가 계속 그 위에 대형 석회암 돌덩어리를 쏟아 부어서요. 추락한 덤프트럭이 돌무기에 거의 매몰된 상태로 이런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돌덩어리들을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요. 구조도 또 그만큼 늦어졌고요. 끝내는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직후 덤프트럭 기사의 아내가 건 휴대폰 전화가 걸려서 남편의 말소리는 안 들린 채 한 30초가량 통화가 되다가 신호가 끊어진 후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는데요. 교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이런 공사장에서의 안타까운 추락 붕괴 사고, 미연에 방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 없을까요? 네, 국토교통부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 공동으로요, 공사장에서의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순회하면서 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건설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숨기고 은닉하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게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사고에 300만 원 과태료라면은 좀 언뜻 터무니없게도 들리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 참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건설인부 당사자의 어떤 생사가 또 걸려 있고요. 또 가장이 사고 위험성이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걱정이나 슬픔에 비하면 처벌이 자칫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에 건설 현장에서는 거의 23,600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요, 한 250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 사망자는 567명으로 전년보다 71명이나 늘었는데요. 건설 현장 내의 안전사고는 한국 고유의 특성인 빨리빨리 이런 문화하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빠듯한 작업 일정, 또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공사 현장, 이 강력한 법이 아니더라도 지켜져야 할 안전 수칙들은 꼭 지켜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건설 현장의 공사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고층을 오르내리거나 이동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 안전 장구,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또 안전벨트 이런 것들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고층의 외부에 작업을 하신다면 안전벨트를 고리, 비계 파이프 등에 반드시 걸어서 안전을 확보하신 이후에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물론 안전 난간대라든지 안전발판 설치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네.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공사 현장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업체들은 당장 눈앞에 안전관리 비용을 안 써도 될 낭비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히 충분히 투자해서요.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한마디로 사고 예방, 즉 안전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이번 시간엔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일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달리는 방향이 다른 차들을 엄격히 구분시켜 그어둔 황색 중앙실선. 그 어떤 경우에도 침범해선 안 된다는 금기선인데 갑자기 뚫고 넘어온 차량 순식간에 도로 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건너편 차로를 잘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피했지만 정면 충돌한 두 차량은 큰 충격을 피할 수 없겠는데요. 달리는 방향이 다른 차끼리에 정면 충돌을 부르는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중앙선은 차가 있으나 없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데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잠깐 넘어가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부른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사고입니다. 특히 추월하기 위해 잠깐 넘어오는 중앙선 침범. 하마터면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이른바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대형 사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앙선은 이 달리는 방향이 다른 차들을 구분해 놓은 선이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불가침선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 넘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부딪히는 사고는 대부분 정면 충돌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은 단순히 땅에 그어져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선이 아니라 아예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넘어가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이 지하철 4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진 걸 목격하고 50대 남성이 바로 달려와 10분간 심폐소생술을 해 위급 상황을 넘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메르스 여파 때문에 아무도 할머니 근처로 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또 119에 신고한 이 남성분, 할머니를 살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